26회 발표를 맡게 된 강신광입니다.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의 리더는 민진 학생, 설문조사자는 김원일 학생, 과정 관찰자는 김민수 학생, 발표자는 본인, 발표 자료 준비자는 구기현 학생, 기록자는 김성민 학생입니다. 저희 팀은 팀원들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 팀 운영 규칙을 설정하였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발표의 순서는 주제 선정 및 일정 관리, 문제 인식하기, 진짜 문제 정의하기, 최종 아이디어 도출과 같은 차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선정 및 일정 관리는 간트 차트로 만들었습니다. 간트 차트란 프로젝트 일정 관리를 위한 막대 형태의 도구입니다. 업무별로 일정의 시작과 끝을 막대 형태로 표시한 것이 특징이고 전체 일정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주제를 선정하기 위해 투표를 통해 4가지 아이디어를 도출했습니다. 해양 오염이 너무 심각하다. 마스크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 카페의 종이 빨대가 눅눅해져서 불편하다. 병원 내부가 혼잡하다 등의 아이디어를 도출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현재 발생하는 병원 내 혼잡성의 원인을 선택하였습니다. 저희는 병원 내 혼잡성의 원인을 크게 5가지로 추격했습니다. 첫 번째로 환자들의 동선 파악이 어렵다. 두 번째로 진료 예약이 특정 날짜에 집중되어 있다. 세 번째로 진료과의 위치가 복잡하게 되어 있다. 네 번째로 병원 내 환자 수가 많다. 마지막으로 층별 구조 파악이 어렵다 등이 있겠습니다. 저희는 이 5가지 원인 중 주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파레토 도표를 활용하였습니다.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환자들의 동선 파악이 어렵다 항목이 71명, 57.3%를 차지해 주요 원인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진의 효율성과 병원 내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병원 내 환자 동선 관리 문제를 해결하자가 최초 문제로 정의되었습니다. 이제 진짜 문제를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정의는 넓은 의미로 진짜 문제 정의와 문제 점검을 모두 포함하고 좁은 의미로는 진짜 문제 정의만을 말합니다. 진짜 문제 정의는 어떻게 문제를 정의하느냐에 따라 해결책의 질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진짜 문제를 정의하기 위해 저희는 5Ys를 사용했습니다. 먼저 문제 상황을 요약하겠습니다. 병원 내 환자 동선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기존 환자 동선 관리 시스템의 초기 유지 보수 비용이 부담된다. 의료진 1명당 담당하는 환자 수의 한계가 있다. 각 환자의 동선까지 파악할 수 없는 의료진 업무 환경 등이 문제 상황이 되겠습니다. 5Ys를 통해 찾은 근본 원인은 환자 위치의 동선 파악은 사생활 침해를 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이를 현실에 반영할 때 비용이 발생한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원인 결과 도표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환자 동선 관리의 어려움을 원인을 사회적 원인, 경제적 원인, 교육적 원인의 3가지로 구분하였습니다. 사회적 원인으로는 흡연하기 위해 이동하기, 의료진과 환자의 소통 부재, 코로나 등 감염병 환자 증가 추세, 변종 바이러스 출현 등의 아이디어가, 경제적 원인으로는 병원의 이익 추구, 기존 위치 추적 시스템의 비용 부담, 의료진 인력 부족, 격리 병동 부족 등의 아이디어가 있었고, 교육적 원인으로는 의료진의 경험 부족, 개인 맞춤형 교육 부재, 안전 예방 교육 부족, 환자 개인의 일탈 등의 아이디어가 도출되어 환자 동선 관리 어려움의 원인으로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적 모순 분석을 통해 진짜 문제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TC1, TC2 이 2가지 아이디어가 나왔고 저희는 환자의 사생활 침해 요소가 병원에서만큼은 환자의 건강과 의료진의 업무 효율성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TC1을 선택하였습니다. 저희는 TC1의 단점으로 지적된 사생활 침해 요소를 고려해 트리지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상정하였습니다. 최종 목표는 이번 감염병동 환자를 대상으로
병원 내 환자의 동선과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 사생활 침해 문제를 해결할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짜 문제 정의를 위해 했던 여러 활동들이었습니다. 다음은 스캠퍼를 통해 도출한 아이디어를 발표하겠습니다. 스캠퍼란 어떤 사물이나 서비스, 프로세스 등을 새로운 것으로 변형하기 위해 9가지 아이디어 변형 기법으로 구성된 창의적 발상 도구입니다. 저희는 기존의 병원 내에서 사용하던 환자 위치 추적 시스템을 주제로 스캠퍼를 진행했습니다. 저희는 스캠퍼 중에서도 S, 대체, A, 적용, M, 변형 확대를 주요 아이디어로 정했습니다. S, 대체에는 환자 인식 플라스틱 팔찌 대신에 진단서나 영수증에 있는 바코드, 환자 인식 번호를 사용한다. 환자의 위치 동선을 보여주는 큰 스크린 대신에 환자 담당 의료진 개인의 디바이스를 사용한다 등의 아이디어가 나왔고, A. 적용에서는 자녀 안심 위치 추적 어플리케이션 기능을 병원 서비스에 적용시킨다는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M. 변형 확대에서는 환자복 주머니를 영수증 보관 용도로 사용한다의 아이디어가 도출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S에서 제시된 플라스틱 팔찌 대신에 환자의 영수증, 바코드, QR코드를 활용하는 아이디어가 최종 아이디어로 선택되었고, 환자의 환자복 주머니 일부를 개조한다는 발명 원리를 근거로 하여 저렴한 비용과 영수증 분실 가능성 감소라는 두 가지 장점을 다 잡을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영수증 바코드, QR코드 소재의 단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분할, 복제, 얇은 막 원리를 사용했습니다. 분할은 환자복 주머니를 분할하여 영수증을 보관 소지하자. 복제는 주머니를 복제하여 환자복 뒷목 안쪽에 배치한 후 영수증을 보관 소지하자. 얇은 막에서는 영수증 바코드 QR코드 부분을 얇은 막으로 코팅한 후 환자복에 부착한다의 아이디어가 나와서 바코드, QR코드 소지 아이디어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영수증, 바코드, QR코드 아이디어를 보완하기 위해서 스캠퍼의 A 적용에서 제시된 의견인 자녀 안심 위치 추적 어플리케이션 기능을 병원 서비스에 적용시킨다에 착안하여 병원 전용 환자 위치 추적 어플리케이션 쉐어링 DP를 개발하였습니다. 환자의 위치 파악을 통해 환자와 의료진이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앱의 주요 기능으로는 현 위치 파악, 날짜별 동선 기록, 의료진 환자 계정 선택 가입, 의료진 계정에서의 바코드, QR코드 인식 기능, 의료진이 환자 프로필에 특징을 기재한다 등이 있습니다. 쉐어링 DP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영수증의 바코드, QR코드 부분이 필요합니다. 영수증을 다 소지할 필요 없이 절취선을 따라 필요한 부분을 따로 떼내어 계산한 환자복 주머니에 보관, 소지하여 필요할 때마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발표였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팀 피자 헛둘 셋넷 다섯 여섯의 발표자 강신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